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내란 당일 KBS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거의 같은 시각 뉴스 특보에 들어갔던 사실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과 KBS가 내통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의 배후에 이른바 파우치 논란 이후 KBS 사장에 내정됐던 박장범 현 사장이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첫 소식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7시 반쯤 최재현 당시 KBS 보도국장이 퇴근한 지 1시간 반 만에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최 국장은 대통령실 동향을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야간 상황실장이 있는데도 이례적으로 직접 중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직원 질문에 안보 관련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최 국장이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는 정황입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최 국장 배후에 박장범 사장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박 사장 내정자가 최 국장에게 직접 연락해 계엄 방송을 진두지휘하게 했다는 겁니다. 최재현 당시 국장에게 전화한 주인공이 박장범 현 KBS 사장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당일 밤 10시 23분 KBS는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정시에 계엄 담화를 내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합니다. 지금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당일 방송사 단체 대화방에서 긴급 담화 중계 일정이 공지된 시각은 밤 9시 18분.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밤 10시 KBS 생방송이 준비돼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KBS의 방송 준비 상황을 용산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생방송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윤석열에게까지 전달을 했을까? 저희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당시 박장범 사장은 취임을 일주일 앞둔 내정자 신분이었습니다. 방송과 편성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도 보도 책임자에게 연락해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KBS는 박 사장이 직접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과 경찰에서도 사실로 밝혀진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박장범 사장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그렇다면 계엄 선포 당일 당시 박장범 KBS 사장 내정자는 누구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은 걸까요? MBC 취재 결과 박 내정자와 연락했던 사람은 최재혁 당시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무혐의로 종결됐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윤수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장범 KBS 사장은 계엄방송 사전 준비 의혹을 줄곧 부인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판단했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그러니까 저도 몇 번이나 얘기하는 것이 판단합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당일 내정자 신분의 박 사장이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취임도 하지 않았던 그를 움직이게 만든 힘은 무엇이었을까? MBC 취재 결과 계엄 방송 전 박장범 내정자가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최재혁 당시 대통령실 홍보기획 비서관. 경찰은 KBS 보도와 편성 책임자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최 전 비서관이 박 사장에게 사전에 연락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현장에 배석하는 등 계엄방송 실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계엄 선포 담화를 차질 없이 방송해달라는 용산의 지시나 의중이 최 비서관, 박 사장 내정자를 거쳐 보도국장에게 전달됐고 또 밤 10시 계엄 선포 생방송 준비가 됐다는 KBS 보고도 이 라인을 거쳐 대통령실에 올라간 것으로 의심됩니다. 방송법은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 공영방송을 동원하려 했다면 내란 선전선동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사건을 무혐의로 끝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락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일 대통령 담화가 비상계엄 관련 내용인지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이들의 진술을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최 전 비서관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에서 먼저 방송을 좀 준비하고 있었다, 뭐 이런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아, 그거 저 아니고요. 저기 전부 다 네. 뭐 내용이 없어서 네. 이만 끊겠습니다. KBS는 박장범 사장이 최재혁 전 비서관과 연락했는지에 대해 저희는 확인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또 KBS 관계자가 계엄을 사전에 알았거나 관련 내용을 상의했다면 이렇게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1년 전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서 방패를 자처하며 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국민의힘 의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인간띠를 형성한 등 체포를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내란 특검이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또 이유가 뭘까요? 원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던 지난해 1월 6일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 우르르 몰려나왔습니다. 이들은 8시간 넘게 관저 앞에 진을 쳤고 영장 집행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9일 뒤 이들은 또 직결했습니다. 체포에 나선 수사팀을 상대로 불법 영장이라는 막무가내식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급기야 관저 앞 골목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다 시민 반발에 부딪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국수본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체포영장이 불법이 아니라 계엄령이 불법이었습니다. 인간띠까지 만들어 방해에 나선 결과 영장 집행은 2시간 반 이상 지체됐습니다.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의 적법한 집행을 2차례나 명백히 방해한 겁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이들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지난해 말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은 당시 채증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뒷짐을 지고 있었고 경찰과 접촉하지 않고 피해서 가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일부 의원의 항의도 있긴 했지만 욕설이나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단순히 직접적 신체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직접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이 이제 위력을 보이면 성립하는 거잖아요. 스크럼을 짰다는 자체가 위력을 보이는 거라고 보일 수도 있으니까. 특히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당시 법적 시비를 피하려면 뒷짐을 져 몸싸움을 하지 말고 욕도해선 안 된다고 안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체포방해는 하더라도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공유한 법기술을 특검이 그대로 용인해준 꼴이 된 겁니다.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방해 혐의도 2차 종합특검이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판사 어디 갔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윤석열 피고인의 최측근이죠. 전 법무장관 박성재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내란 직후 계엄 정당화를 위해서인지 국무위원 서명을 받자고 했던 박 피고인은 이제 와선 자신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씨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정상적 업무 절차였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성재입니다. 네,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무직입니다. 내란 특검은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박 전 장관을 대통령실로 불렀고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계엄 조치 사항을 논의한 뒤 계엄과 관련한 지시가 담긴 문건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위 문건을 수령하고 기타 윤석열의 구두 지시를 메모하는 등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적극적인 태도로 수명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곳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 한 전 총리 1심 선고 때 박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적진실에서 박성재, 이상민과 논의하여 헌법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의결사항이 아닌 심의사항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박 전 장관 측은 계엄의 위법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 계엄을 반대했지만 설득에 실패했다. 헌정 질서의 혼란을 야기해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에 나선 겁니다. 피고인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헌법조문을 찾아보고 한덕수 전 총리 등에게 이를 알려준 것이지 결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라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부를 동사 아닙니다. 이른바 법조 4인방의 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 회동을 두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재판도 함께 열렸는데 이 전 처장 측은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고승우입니다. 법원이 모레 이른바 V0로 불리던 김건희 씨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김건희 씨 재판 생중계를 두고 허가를 해줄지 고심하고 있다는데요. 단순한 개인 비리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또는 배우자의 지위 남용 의혹이나 검찰의 덮어주기 수사 의혹까지 있는 사건들인데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레로 예정된 김건희 씨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를 두고 재판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 때처럼 생중계 신청을 했지만 전직 영부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연루가 돼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공인이 아닌 사람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씨가 재판을 받는 사건들은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까지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대통령 또는 당선인 배우자의 지위를 남용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등 단순한 개인 비리라기보다는 이른바 V0로 불렸던 김 씨의 국정농단 의혹들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는 선고 때 공인이 아닌 사람들을 익명으로 언급했습니다. 안정범을 통해서 피고인의 요구를 전달받은 KT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모 씨, 신모 씨를 각 채용했고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에 반대하며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국민 관심이 비상해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에 무게를 둔 겁니다. 김건희 씨 사건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는 특검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중계 신청도 일부만 허가하거나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특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중계를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내일 중으로 특검의 중계와 방송사들의 생중계 신청에 대해 각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